비 오는 날 젖은 살갗을 스치는 그 숨결. 기억 속 깊이 감춰둔 욕망이 천천히 깨어납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에 감춰진 은밀한 만남들,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뜨거운 손길과 애틋한 속삭임. 숨겨진 비밀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며 당신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욕망과 상처 그리고 금기된 사랑이 뒤섞인 아련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뜨거운 감정과 감춰둔 채 눌러왔던 그리움이 오늘 밤 빗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눈을 감고 그때 그 밤의 촉촉한 열기와 떨림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릴 겁니다. 일장 비 속의 그녀. 1985년 강원도 영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초여름의 오후였다. 탄광초는 한층 눅눅해진 공기와 함께 은은한 빛내음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돌길 위로 빗물이 졸졸 흐르고 좁은 골목마다 젖은 나뭇잎들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그곳에 20살의 젊은 교사 재중이 있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온 그는 여전히 고향을 떠난 마음의 무게를 감추지 못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멘트 벽돌과 광부들의 굵은 손길 사이에서 그의 눈동자는 지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낡은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조미나.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묘한 아련함이 배어 있었다. 작은 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조용한 존재감. 미나는 그날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며 틈틈이 마을 사람들의 작은 일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재중은 책장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낯섦과 묘한 끌림이 교차했다.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재중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미나와 마주 앉아 책을 읽을 때면 시간은 멈춘 듯 조용히 흘렀다. 말수가 적은 그녀가 가끔 입가에 머금는 미소는 마치 여린 불빛 같았다. 선생님, 시 좋아하세요? 그 질문은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재중에겐 맑고 단단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네, 시는 마음의 언어니까요. 저도 그래요. 시는 눈물도 웃음도 모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날 미나가 들려준 황지우의 시 한 구절은 재중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비가 내리는 교실 창가에서 두 사람은 시를 읊었고 그렇게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을은 어둠이 짙게 깔린 공간이었다. 탄광사고가 잇따르고 삶은 그늘졌다. 미나의 과거도 그 깊은 슬픔도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미로였다. 밤마다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빗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애처롭고 재중의 마음을 옥죄었다. 이렇게 일장의 풍부한 배경과 내면, 묘사, 대화와 감정을 다층적으로 풀어나가며 전체 30만 자 이상 대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첫 만남 도서관의 작은 미소. 1985년 여름 영월의 도서관은 작고 낡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지친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이었다. 그날도 무거운 장맛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고 나는 책 더미 사이에서 미나를 다시 만났다. 선생님, 시 좋아하세요? 그녀가 갑작스레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다소 수줍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어쩐지 따스한 울림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내 시는 마음의 언어죠. 읽으면 가슴속 무언가가 울려 퍼져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했는데 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들이 묘하게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시를 함께 읽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황지우의 시부터 내가 좋아하는 정현종의 시까지. 낡은 도서관의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감정을 시를 통해 나누었다. 비는 창문을 두드렸고 빗방울은 창틀에 소리 없이 흩어졌다.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마음으로 소통했다. 서로에게서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미나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오랜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작은 마을에도 나와 같은 무게를 짊어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무게가 우리를 묶어주고 또 한편으론 무너뜨리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시를 읽었다.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미나의 미소 뒤에는 감추어진 슬픔이 있었다. 그건 나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다.
밤하늘이 내려앉는 도서관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보듬어 갔다. 제3장. 밤의 교실 어둠 속의 속삭임. 그의 여름 장맛비는 멈추지 않았다. 교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내리는 슬픔 같았다.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마치고 나는 서둘러 교실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살며시 열어보니 미나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다.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 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깊게 남아 있어요. 그녀가 말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최근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민화의 아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비가 내리는 교실 안의 침묵은 그 무엇보다 진한 위로였다. 밤은 깊었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다. 시 한 편을 읽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민화가 부드럽게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빗소리에 섞여 교실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며 비 오는 교실에서 깊은 연대를 맺었다. 제4장. 그녀의 친구 순이의 경고. 민화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순이. 순이는 광산 노동자의 딸로 거칠고 당찬 성격을 가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그 둘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 어느 날 순이는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선생님, 민화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 애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가 깊어요. 그 말은 경고이자 부탁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이의 진심이 느껴졌다. 민화와 나 사이에 자리 잡은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의 작은 국수집 앞에서 민화를 만났다. 비가 갠 후에 촉촉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우리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두 사람의 입술은 처음으로 맞닿았다. 장맛비가 부드럽게 내리던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하지만 순이의 경고처럼 우리의 사랑은 마냥 순탄하지 않았다. 마을을 뒤덮는 어둠과 슬픔이 우리를 위협했다. 제5장. 탄광 붕괴 여름의 참사. 그의 여름 하늘은 잔인했다.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땅을 적셨고 그 습기는 마치 마을 전체를 눌러 앉히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식을 듣고 광산으로 달려갔다. 이미 어두운 갱도 입구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광부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현장을 지켜보았다. 순이의 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다. 그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소식에 민화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구호품을 나르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깊은 상처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민화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 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단지 순이만이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비 오는 날 그 정류장에서 기다릴게요. 그 쪽지를 쥔 채 나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화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빗속을 걸으며 남긴 약속은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사라져갔다. 그날의 참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나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제6장. 흔적 잊혀진 기억의 파편. 민화가 사라진 후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다. 탄광 사고의 여파와 더불어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행방을 찾아 다녔지만 남은 것은 어렴풋한 흔적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연히 민화가 자주 찾던 작은 산책로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겉은 너덜너덜했지만 속에는 또렷한 글씨로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가 쓴 글귀마다 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상처,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이야기들이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날 나는 그와 함께 걷고 싶다. 말없이 서로의 숨결만을 느끼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잠시 잊고 싶다. 그 문장에 나는 멈춰섰다. 민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갈망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서 받은 사랑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다. 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기억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세상에 전하리라 다짐했다. 제7장. 서울로 가는 길 새로운 시작과 무거운 짐. 1988년 봄 서울은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올림픽을 앞둔 도시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민화에 대한 그리움과 미완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행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낯설고 빠르게 지나갔다. 도심의 고층 건물과 붐비는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민화가 남긴 일기장과 쪽지는 가방 속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렀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리운 마음이 나를 괴롭혔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글쓰기와 편집 일을 하며 지내는 동안 나는 민화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기록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울의 삶은 쉽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과 바쁜 일정,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의 기억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해 겨울 나는 민화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그녀와의 약속과 나의 다짐을 적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제8장. 재회의 불빛 흐린 서울의 밤. 서울에서의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겨울밤,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다. 민화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찌르는 듯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바로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쳤고 그 빛 아래 민화는 여전히 가녀린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재중씨.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손끝에서 아직도 따뜻한 생명이 느껴졌다. 왜 이렇게 늦게 왔나요? 나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민화야. 멀리 있어도 늘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말없이 보냈다. 흐린 창밖에는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 빗소리는 우리 마음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다. 민화는 속삭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그날 밤 서울의 흐린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재회 약속을 나누었다. 제9장. 딸의 편지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시간은 흘러 2023년 겨울 나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 민화와의 긴 여정을 지나 많은 것을 잃고 또 얻었다. 그때의 비와 약속들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문구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낯설기도 한 그녀는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내 딸 제이였다. 파리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제이는 내밀어진 봉투를 건넸다. 민화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것이었다. 당신은 비를 좋아했죠. 나는 늘 그 비가 무섭고도 좋았어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 제이는 당신을 꼭 만나야 해요. 언젠가는요.
편지를 읽으며 나는 감정이 복받쳤다. 그 모든 시간이 비로소 기억으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앉아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0장. 사진 속의 시간 기억의 조각들. 제이는 사진 작가였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 미나가 남긴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봤다고 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필름 속에는 흐릿한 농촌 풍경, 탄광촌의 회색빛 집들, 그리고 도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젊은 미나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어느 사진 속 뒷모습의 남자였다. 바로 나였다. 어머니는 당신을 몰래 찍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제이가 말했다. 그 사진들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픔이 담겨 있어요. 나는 손에 쥔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며 그날의 기억들을 더듬었다. 미나가 적어둔 시 구절들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이 저려왔다. 사진은 진실을 찍는 게 아니야. 기억을 담는 거야. 미나의 말이 다시 마음에 울렸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사진 속 시간과 마주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잊히지 않는 사랑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제11장. 지연의 고백. 오랜 시간의 무게. 나는 여전히 지연과 함께였다. 그녀는 내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세월이 흘러 우리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스며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지연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화가 그랬죠. 당신을 늘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지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숨긴 비밀을. 하지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침묵했죠. 그 순간 나는 긴 시간 동안 짊어져 온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용서가 나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많은 감정을 품은 사람이죠. 지연의 말에 나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함께 걸어갈 길을 다짐했다. 제12장. 탄광의 그림자.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 제이는 미나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 탄광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억을 좇아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일었다. 우리는 강원도의 오래된 폐광으로 향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잡초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제이는 그 앞에서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의 젊음, 아버지의 상처, 그리고 나의 뿌리.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돌은 오래된 시간과 기억을 품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갱도 앞에 서서 오랜 침묵을 나눴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탄광의 메아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제13장. 시인의 집. 기억의 공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민화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작은 시골집을 찾아갔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그 집은 낡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구들이 반겼다. 책장에는 수많은 시집과 낡은 원고지가 쌓여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마른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잉크병과 펜촉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이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구나. 나는 무심히 중얼거렸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화의 감정과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남긴 글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 중에서도 시 한 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 오는 날 나는 너와의 약속을 떠올린다. 그 약속은 영원히 내 마음에 젖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리. 나는 제이에게 말했다. 이 집을 내게 넘기고 싶다. 민화가 남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어머니처럼 저도 시를 쓰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인의 집에서 다시 한번 삶과 사랑, 기억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4장. 마지막 여행 바람과 파도 사이. 늦가을 나는 지연 그리고 제이와 함께 남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우리는 오랜만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는 필름 카메라로 골목길과 파도를 담았고 지연은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저녁 작은 포구에서 지연이 말했다. 우리 인생도 파도와 같아요. 때로는 거칠게 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죠. 하지만 결국엔 서로에게 닿는 법이니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함께여서 다행이야. 이 여정이 끝나도 기억은 남겠지. 그날 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든 사랑과 기억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제15장. 편지 마음을 잇는 글귀. 나는 제이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문구점 한쪽에 앉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마음을 종이 위에 옮겼다. 탄광사고의 날들, 민화와의 기억, 지연과의 삶,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낀 감정들을 조심스레 적어 내려갔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사랑을 미루지 말고 후회는 빠르게 인정하렴. 우리는 늘 늦게 배우는 법이니까. 제이는 그 편지들을 모아 조용히 책으로 엮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 책은 비 오는 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책 속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시간 속에 묻혀있던 사랑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으며 위로받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공명을 느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글은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제16장. 흐린 오후의 시 고요한 시간 속에서. 늦은 오후 나는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아 시를 썼다. 흐린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따뜻해졌다. 매일처럼 잉크를 들고 종이의 내면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슴풀에 들렸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잔잔한 평화를 느꼈다. 민화가 떠난 후 매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나는 종이에 적었다. 비 오는 오후 그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주변의 소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시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펜을 놓았다. 제17장. 그대의 계절 가을의 기억. 민화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제이와 함께 그녀의 무덤을 찾았다. 고요한 산자락 바람이 살랑이며 낙엽이 뒹굴었다. 나는 묘비 앞에 서서 작은 시를 읊었다. 가을은 당신의 계절이었어요. 그대를 처음 만났던 날도 마지막으로 안아본 날도. 바람 속에 숨결이 실려 있어요. 제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의 바람과 빗방울을 마음에 담았다. 그 계절 우리는 사랑과 이별을 동시에 배웠다. 제18장. 약속의 끝 남은 시간 속에서.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잦은 통증과 기억의 흔들림이 일상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글을 쓰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민화와 지영 그리고 제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세상에 남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제이에게 마지막 원고를 건넸다. 손에 쥔 종이에는 우리 가족의 지난 삶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이 비 오는 날이면 좋겠구나. 제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임을 믿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되어 갔다. 비 오는 날에 맺었던 그 약속처럼 사랑과 기억은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제이는 나의 마지막 시를 읽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기록할 차례야. 당신의 계절을. 그녀는 다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빛이 지나갔고 시간은 멈췄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다.